펌파TV 시험 방송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을 다루는 것 같아요. 맨날 화나고 우울하는 얘기만 좀 하다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자치구 중에 최초로 구로구의회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성 기본권 영역을 한 걸음 진전시켰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은 정의당의 김희서 구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인 청소년에게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료로 생리대를 구입하기 위한 현금이나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2016년도에 이제 한 초등학생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좀 생리대 지급이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참여율이 별로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구로구의회에서 이런 반가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이제 그 생리대 지급 예산을 2억 원 삭감한 것과는 좀 또 엇갈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힘써주신 김희서 구로구 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예, 이 유튜브계의 거목이 될 이 편파TV 맞죠?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느라고 떨려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좀 너무 겸손해서 말 잘 못하는데 걱정이 많네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배성훈 교수님도 한번 예, 인사를 그래도.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신가 했어요. 그 조례안을 내신 분이 굉장히 반갑고 예. 사실 뭐 저는 뭐 사건 사고를 다루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여자 청소년들한테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이분이 그걸 대표 발의하셨다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고 하네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좀 조례안의 내용, 특히 네.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좀 추진하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조례안은 간단하죠. 11세부터 18세까지 물론 이제 그 초경을 시작하는 연령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 네. 학교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이제 지자체에서 월경 용품에 대해서 보편 지급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부칙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거냐,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지급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잡는 기간, 잡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고요. 뒤에 내용을 꼭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지급하는 방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여기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한 달에 1,500원, 1년에 126,000원 이렇게 바우처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생리대를 받는 집, 받는 아이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우처를 잘 활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어디 가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카드로 정해진 뭐 이렇게 가게? 예, 그렇죠. MOU가 맺어진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불편한 이유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편 지급의 형태로 누구나가 좀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조례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가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생리대를 꼭 모든 청소년한테 지급해야 되냐,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저소득층만 지급하면 되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잖아요. 그런 반론은 언제나 있고요. 이런 보편 지급에 대한 이제 보편 복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가 볼 때는 5.5 대 4.5 내지는 6 대 4 정도는 네. 이견을 가지고 있고요.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급식도 아니 뭐 이건희 아들한테까지 뭐하러 밥을 먹여주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런 게 있었고, 또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뭐 이제 교통에 대해서, 지하철에 대해, 전철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런 것들도 다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냥 어려워서 지원해주고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네. 어떤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뭐 교육을 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인권, 교육권, 학습권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인정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사람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좋은 거니까 줘, 막 퍼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걸 하나의 여성 인권이자 건강권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 인식의 확대까지도 기대하는 거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보편적인 인권, 기본 인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 좋은 내용의 법안이어도 네. 사실 양당 구조 하에서는 그렇죠. 늘 싸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좀 조례 통과까지 우여곡절 같은 건 없었나요? 일단 서울시 원래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려면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 구로구에서는 15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하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구로구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죠. 구의 15억이 어떤 자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큰 금액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구로구 자체에서 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이제 매칭으로 비율로 해가지고 뭐 5대 3대 2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좀 진행되고 통과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현재 서울시 의회에는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4개월째 통과를 못 네, 시키고 네, 있다고 네. 하네요.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이자 대표적인 이유는 400억이라는 예산이 과하다, 크다. 그리고 우리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보편복지로 가는 게 타당한 영역인 거냐, 그냥 선별적 복지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부 여론조사는 그냥 선별적 복지가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물론 이제 모든 복지는 마찬가지로 그런 비등비등한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 월경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 면도기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수염이 삐져나와가지고 막 옷을 뚫고 나오고, 그걸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걸, 인권적인 어떤 침해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맞다. 설마 의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죠? 어휴, 갑자기 찔리네.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설득도 되고 조금 이렇게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는 건데, 서울시에서 보류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이런 자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사실 그거를 추진한 게 네. 뭐 정의당이고 네. 또 시민사회의 진영이 네.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제 대다수의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서울시 대부분이 95% 아니에요, 거기? 98% 정도 될 거예요. 네. 99, 2명 몇 그럴 거예요. 맞아요. 95% 정도 되겠네요. 95. 그 그 정도가 정의당이 그 공을 가져가는 게 싫은 건 거죠? 그렇죠. 그거를 누구도 얘기하지 쓰레기 않지만 같은 새끼.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네. 뭐 뒤에서는 은연중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구로구는 좀 어떻게 비중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음. 아 이거를 혼자 해서는 이거는 비슷한 일을 또 똑같이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구로구의 역할은 뭐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먼저 서울시가 보류 중이니까 구로구에서 좀 전기를 마련해 보자. 어디가 좀 막혀 있으면 좀 돌파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력. 예. 근데 이제 서울시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반대 논리들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집행부나 시청, 구청이 반대할 논리는 나온 거죠. 아, 돈 많이 든다. 그리고 그리고 실행하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그 정의당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좀 싫어라는 게 깔려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정의당이 하는 게 좀 걸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제안을 하고 뭐 중앙당적인 차원이나 이런 데서는 자유한국당이 보편복지에 대해서 뭐 그거보다는 선별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뭐 지역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보편복지냐 선별적인 거냐라는 논쟁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혜택들이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쪽으로 더 좀 비중이 있으니까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의원님들을 일단 같이 추진위원회 이런 걸 하는 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그분들이 그 당의 이런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그냥 정의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정당들이 다 같이 좀 진행한다 이런 걸 깔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이제 뭐 더초록이라고 여성 환경 여성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더초록? 있고 예. 여성환경연대 더초록 이렇게 불러요. 남서 여성환경연대구나. 예. 그리고 생협, 구로 아이쿱 생협 또 뭐 이제 다양한 지역에 있는 생협들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는 이제 서울운동본부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하면서 시민단체 내지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 거기에 의회가 어떤 특정 정당 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저거는 김희석 하는 거야 정의당이 하는 거야가 아니라 물론 이제 대표 발의하고 제안을 했지만 전체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좀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정말 법안 처리 과정이 모범적이네요. 그래서 상임위 때 그래서 수정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약간 기초의회 수준에서도 이번 논의는 굉장히 좀 괜찮았다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끝장 토론하자. 그러니까 이게 애들 복지 아이들 청소년들 복지에 관련된 건데 어느 당은 찬성했고 어느 당은 반대했고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했고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그렇죠. 방향을 찾아서 한번 끝까지 토론해 보자 이런 분위기에서 일단은 표결로 가는 거는 좀 하지 말자라는 좀 공감대가 그렇죠. 있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구청장님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근데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제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청장님이 반대를 하면 당연히 구청장과 같은 소속인 여당 의원들은 그렇죠. 좀 굳이 뭐 지침을 안 내리더라도 당연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장 반대했던 논리 중에 셌던 거 이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실현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는 그 논리에 대한 이제 보완책이 그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정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이 부칙, 준비해서 시행한다라는 부칙이 운영 들어가 시스템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그렇죠. 거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어떤 조례 정책이 시행되려면 당연히 이게 미치는 사회적인 효과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가장 이제 뭐 수혜를 못 받는 이런 게 없고 다 갈 수 있냐 이런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할지 이런 걸 방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부칙을 넣어서 그 부칙으로 이제 집행부의 의견 아니면 집행부의 걱정, 우려, 반대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수용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내용 조례를 이제 기본안은 이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합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
상임위에서 합의한 내용이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좀 이게 여성 문제니까 네. 여성 기본권의 문제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아동 성착취 사이트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구체적인 건 아동 못 들었고. 성착취 네. 사이트가 논란이 됐는데 네. 이 대규모 사이트가 알고 보니 운영진이 한국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받은 처벌이 놀라울 정도로 가볍다는 건데 요 상황 좀 네, 설명을 좀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본대로 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도 FBI 그러니까 국토안보부에서 노리고 있던 대표적인 아동성 착취, 그 뭐 일명 포르노 거죠. 스노필름류인데 그게 미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걸 서버를 다크웹을 쫓아가다 보니까 충남 당진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과 공조를 갖고 찾아봤더니 20대 후반에 그냥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걸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FBI 국토안보부에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그 아동 그 성착취물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너무 쉽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구해갖고 받는 처벌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거나 이 기소유예 정도 되니까 같은 형태라면 미국에서는 10년, 20년, 종신형까지 사는 형태. 이번 이 운영자는 몇 년 받았어요?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것도 항소해 갖고. 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하면 최소한 20년형이에요. 그것도 신상이 다 공개되는 조건으로. 최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 인권에 대한 처참한 인식이 기본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인식의 기본에는 우리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기본적인 인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리대가 없어갖고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응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런 형태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동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처참한 의식을 극복해 나가는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라고 지금 눈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권 문제는 이번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당사자들도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여성, 조례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도 이야기하고 필요성들도 얘기하고. 아, 여성 청소년 당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당연한 것을 같이 거죠. 하긴 하지만 네.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이거에 관련해서 토론하고 네. 이야기하는 과정 이런 당사자들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 조례안 처리 과정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네. 같이 함께 논의한 3당이 함께 논의하고 지역민들이 논의하고 당사자인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함께 토론해서 만든 아주 모범적인 조례안이라는 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아이고, 큰 박수를. 고맙습니다. 제가 이 모범이라는 거를 그냥 듣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많이 확산되어야 네, 돼요.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구에서만 해서는 구로구 재정만 가지고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 많은 구로 확산되고 서울시에서 지금 4개월째 보류되고 있는데 서울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거 받아서 네. 의원님들과 같이 진행하고 옆에 있는 경기도도 가야 되는 유재명 거. 시장님 과감한 이런 정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초로 이 조례를 전국에서 만든 데가 여주시예요. 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제가 그래서 여주시도 방문했었습니다. 음. 근데 여주시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주시에서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 이 정책을 서울에서 저희가 사실 최초로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제 구의원들이 공동으로 했는데 여주시에서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 의장님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걸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수 의장님이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당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보고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근데 그게 큰 힘이 됐거든요. 일단 공무원들은 선례가 있으면
그쵸? 좀 쉬워요. 네. 그쵸. 근데 선례가 없으면 먼저 굉장히 가는 걸 싫어하죠. 최초를 제일 싫어요. 그죠, 최초. 싫어하죠. 아니 뭐 다른 건 최초 타이틀 어. 엄청 아, 좋아하면서 공무원으로 최초 정말 응.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공무원 다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그런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여주에서 이렇게 최초로 해주는 바람에 또 그런 선례나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먼저 연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가져다가 네. 배우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꼭 그 구로구의 어떤 이런 상황을 발판으로 네. 좀 서울시에서도 하루빨리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 서울시 통과를 또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통과시키느라. 아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편파T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